자유통일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반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필연이에요. 언제 되는가? 그건 북한에 달려 있어요. 나는 통일이 이제는 눈앞에 다가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북한의 그 인민들은 중국, 미국,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너무나도 정보가 없어서 그냥 아무 그게 없나요? 아니에요. 미국, 북한 주민들은요, 6.25 때 잠깐 봤던 미국, 해방전에 들어간 신가 재봉기. 6.25 때 선에 한번 졌던 미국 라이터. 신가 미국 재봉기죠? 신가가 미국일 거예요. 이 모든 거 주 어른들 구전으로 전해진 이 모든 데 대해서 가보지도 못했고 뭣도 모르겠지만은 아마 반이라고 소련이 곧 미국을 무너뜨릴 것처럼 80년대 말까지 선전하고 소련만 있으면 미국은 이제 뭐 존재하느냐 마느냐는 시간 문제다 식으로 계속 하다 나니까 그런데 소련이 어떻게 됐어요? 총 한 방 안 쏘고 군비 경쟁하다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때 환상이 싹 깨졌어요. 소련에 대한. 그리고 미국 때문에 못 살고 미국 때문에 허리띠를 더 조여매하고 미국 때문에 개국적 각오를 가져야 되고 미국 때문에 군국주의로 가야 되고 전쟁 준비 이게 미국 때문에 명분을 걸고 북한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다 파괴했어요. 보통 가장 최하위 그 어떤 모든 생활 문화를 다 파괴해버린 게 김일성 족속이에요. 미국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면서 그러자면 이렇게 강고 분투하는 길을 가야만 그렇게 된다고 하다 나니까 그러면서도 반세기 넘도록 전쟁은 또 안 해요. 그러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찔러대면서 계속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거를 계속 피하면서 나를 그 세뇌시킨 놈이 더 미워져요. 그 턴이 이미 80년대 말부터 시작됐어요. 북한 주민들 미국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건 다 초월해서 미국이시오 이것들이 자꾸 침략해 온다는데 이젠 좀 침략해 주십시오 이 지경이 됐어요. 미국이 그렇게 전쟁을 잘한다는데 왜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이래요. 그 장마당 여론이 우리 때부터 그랬어요. 내가 1990년대 총과 유일한 중장거리 미사일 종합공장에 갔던 적이 있어요. 취재. 그때 그 공장에 당선전 비서가 기사도 물고 야단났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 공장 대대로 핵심 노동 계급으로서 어떤 미사일 들어가는 부품에 하나 요 부품은 요 노동자만 깎는데요. 다 수동인데 다른 놈이 지면 10개 만들면 8개가 불합격품인데 이 노동자가 하면 10개 중에 2개만 불합격품이라는 거예요. 그건 감각이 탁월한 것 같아요. 이 노동자가 탁월한 먼저 국보급에 가는 그런 기능공인데 이 사람이 이제 60이 다 돼와서 이 그 아버지 기능을 아들이 물려받으라고 애를 아버지 옆에 딱 붙여놓고 계속 훈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군수공업부문은 비밀 보장을 위해서 대대선선 복무 정책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잘은 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그러더래요. 선전비서동지 우리가 미국 때문에 못 살고 미국 때문에 전쟁 준비하고 미국 때문에 허리띠를 절라매야 한다면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자기는 너무 놀랐대요. 새 세대가 이래. 나도 놀랐어요. 새 세대는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댔어요. 어째 잡아 죽이지도 못하고 이 사람 없으면 공장에서 완성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에요. 군수공업부는 노동자의 핵심 계급의 노동자의 자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동경, 경외해요. 중국, 한국은요? 한국은 너무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이거요 했다가는 원수에 대한 개국적 중호감이 희석되고 약화됐다. 개국적 무장 해제를 했다고 해서 그 비치는 순간 표현하는 순간 없어져야 되니까 그건 뭐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전한 것도 없고 대한민국 본 것도 없으니까 몰라요. 단 하나만 알아요. 8.15 해방 직후 미국이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열차에 올라탔기 때문에 발전했다. 단순하죠. 우리 북한은 스탈린이 이끄는 소련 열차에 올라타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러시아 계시나 마나예요. 너무 멀어 수도가. 네, 중국 이거는 북한 주민들의 대중국 감정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동맹국가 문화 교류가 많은 국가에도 러시아의 문화권에 러시아 노래는 그렇게 좋아해도 북한이 어느 주민도 중국 노래를 하나도 몰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듣지 말라는 대한민국 노래는 뒤에서 들어도 당신은 모르실 거나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서울창가. 종이 울리네 그 주성이 이렇게 훌륭한 노래. 인생은 미안송.
80년대에 나도 알았어요. 그래도 중국 영화 상영주간 그렇게 돌려도 중국 노래 한 구절도 모르는 게 북한 주민들이에요. 관심이 없다 그거예요. 북한도 중국을 안 좋아하는군요. 안 좋아해요. 중국 영화 볼 게 없어서 볼 뿐이지 관심이 없어요. 이것만 봐도 중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대중국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서는 알 수 있잖아요. 북한이 그럼 한국 문화가 들어온 걸 막는 이유는 그건 적대국인데 정신부장, 사상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대중국 관점은 그저 그걸로 끝냅시다. 중국 덕에 지금 밀수하며 살아도 얼마나 깔봤는지 몰라요, 중국. 이거는 김일성 족속이 주입한 것도 있고 김일성 족속이 주입한 단중 정서가 북한 주민들이 유관 역사적 기준에도 맞기 때문에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보고 대한민국에 대한 거는 꼭 수복해야 될 주체 사상화 해야 돼. 그렇죠. 미수복 지대인데 주체 사상 세뇌를 못할 망정 대한민국 문화로 세뇌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기자님 보셨을 때는 한반도 통일 가능하다고 보세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중에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내가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가능한가 이게 역사의 물음인데 한반도의 물음이 역사의 물음인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요 그렇게 너무 딱 잘라서 보면 안 돼요. 변하게 딱 돼 있어요. 한반도 통일은 역사의 순리예요. 인류가 나가는 지향점 로상이 딱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감투, 어떤 통일을 하는가, 이게 통일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통일이 어떤 위해를 끼치겠는가, 이 답이 다 여기 있어요. 한반도 통일은 분명히 경제력으로 보나 정치적인 그 명분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모든 인류의 애로 보나 글로벌 세계에서 그 비중을 보나 대한민국이 가치, 국가 건립, 전속, 미래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돼야 해요. 북한 독재식으로 통일되자고 이제 말하면 누가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이 자기네 공산 무력적과 통일도 이거 말빨이 다 떨어졌다는 거 알기 때문에 80년대부터 생뚱맞게 우리 민족끼리 들고 나온 거예요. 민족 공조. 그게 바로 그 착안이 국공합작의 그 정자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이하고 했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 이 분야에 좀 친구들이 많아서 합니다. 통일이 언제 되겠는가?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돼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성장 속도나 모든 마인드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가는 국민의 의식을 놓고 볼 때 북한이 통일 안 되고는 항상 기스가 나 있어요. 자유통일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반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켜놓고 언제 되는가? 그건 북한에 달려있어요. 김정은이 액션에 달려있는데 이놈도 이제는 거기서 써먹을 거 다 써먹었어요. 북한은 어느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붕괴하는가? 외부의 간단한 작용에 의해서 붕괴되는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잡아먹히는가? 스스로 먹이로 나오는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볼 때 나는 통일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반세기 수건이 실현이 이제는 눈앞에 다가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통일되면 한국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은 거겠죠? 대한민국을 모델로 해서 북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경제를 깔고 문화 이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한국은 거기에서 지도자의 역, 조언자의 역, 방조자의 역 다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많겠죠. 그래야 새로 재건되는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를 대한민국의 것과 혈액형을 맞춰서 찍고 제각 수많은 창출, 발전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요. 자, 지금 기자님께서는 1999년에 네, 1999년 대한민국 귀순하셨는데 1월 16일 탈북 결심하게 된 이유랑 어떤 방법으로 탈북하셨던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시감 조국 반역자라 그래요. 그것도 조국이 어떤 조국인가에 따라서 그것도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조국 배반자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 나주 김씨입니다. 내 어머니 한산리 씨입니다. 한반도가 내 조상의 땅 조국이에요. 재수 없이 북한에서 살다 나니까 그것도 내 조국인데 김일성 족속이 어욕을 해버린 거예요. 북한의 조국은 김일성 족속이 조국입니다. 그래서 노래 북한 전체 주민이 줄기차게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김일성 족속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게 김일성 족속의 내피셜입니다. 나는 김일성 족속이 저 악마 같은 김일성 족속이 자기 노예 영지로 깔고 앉은 그 지대를 견딜 수가 없어서 중도 조리 싫으면 떠난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 밑에서는 더 이상 노예임을 깨친다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는 그저 조국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난 북한 땅을 나와서 다른 나라에 간 적이 없습니다. 역시 내 조국의 절반은 자유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내가 부득부득 배반했다고 하는 자들은 아주 나빠요. 조상의 땅이 조국이라 그랬어요. 김일성 족속이 내 조상입니까? 조국도 김일성의 조국, 김일성 민족, 김일성 혁명, 김일성 군대, 김일성 당, 김일성 인민. 이 사이비 조국을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인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국이란 개념을 이렇게 봐야지. 김일성 족속 따위가 이끄는 저 인권유린 제일 극악무도한 체제를 반기를 두고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도망쳤다고 해서 우리 조국 배반자라고 한다면 사람은 살기 좋은 대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자유대한민국에서 해외 이민 간 사람들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냥 간 거죠. 악의적인 거예요. 살고 싶어서. 사람도 물도 바람도 자기 골수를 따라 다 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회체제가 만들어 놓은 민족인이 뭐 추상된 정치적 공동체라면서요. 추상적. 사람은 인생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아깝고 억울해요. 예, 한번 갔다가 가면 다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왜 탈북했는가? 전혀 생각 못했어요. 나 굉장히 고지식하게 살았거든요. 추방됐어요. 추방됐어도 저 땅에서 벗어못 나는 줄 알았어요. 하도 세뇌되고 매여 있다나면 풀어놔도 자기가 매여 있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방됐는데 내가 탈북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정치 망명자 황장엽, 김덕홍 두 분이 망명했다는 소리를 기차 칸에서 들었어요. 추방지에서 김책공대 학생들이 실습 나가면서 열차관에서 한 말을 들었거든요. 황장엽, 김덕홍 선생님 내가 종합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 총장이었고 다 그 교무부 책임자들이었거든요. 당중앙위원회 비서 부실장이었어요. 저분들이 배가 고파서 뛰겠나. 나는 하루 세끼 때문에 이렇게 헤매는데 이 체제는 졌구나. 직감이 오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나는 김일성 족속이 인민을 위한다면서 건설해 놓은 나라 평양에서 나가볼 기회가 없어서 지방에 나가보질 못했다는데 추방지에서 정말 눈도 못 감고 굶어 죽는 저 불쌍한 주민들 아무 죄도 없는 인민들의 시체가 10m에 하나씩 누워져 있는 구강경을 난 깨끗이 봤어요. 그래서 내 꿈은 자유통일된 다음에 북한에 올라가서 만경대 혁명학원을 훌 밀어버리고 화원을 세우는 거예요. 고아원 깨끗이 씻기고 먹이고 공부시켜서 전 세계에 내보내가지고 자유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것도 이 나라에서 배우고 자랐다면 먼저 깼다면 해야 될 몫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그저 한마디로 점하면 두 분의 정치 망명이 나한테 그렇게 깨우친 것 내가 전 가정에 축적해왔던 모든 의심과 불안과 확신을 하나로 정리시켜준 게 그 두 분이 정치 망명입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한국 땅 처음 밟으셨을 때는 좀 어떤 기분이셨나요? 그때는 대한민국에 처음 오는 나라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건 내 죄도 아니지만은 내가 어쨌든 저들이 말하자면 조통일 성전 일선에 서 있다가 무기 개발 분야니까 맞는데 그게 배운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머리를 못 들게 하더라고요. 뭐 체제밖에 인간은 없다고 하지만은 난 그게 그 어떤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은 국민, 북한은 인민이라면 혁명전사라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줄 알고 정말 김일성 족속을 찬양하고 안 하면 또 죽이니까 그거 하라고 날 공부시켰으니까 그거 다 놓고 볼 때 그게 강요에 의해 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나를 미안하게 만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또 생각한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저 김일성 족속 때문에 주눅이 드는 마음을 안고 이렇게 오지만은 나는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안보에 분명히 선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당당함도 함께 안고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기자님한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일성의 일족은 어떤 느낌인 거죠? 마적도 아니에요. 저들은 저건요 마피아 두놈만도 못해요. 마피아 놈들은요 자기가 거느리는 수족들은 다 먹이 살려요. 저놈의 족속 뭐하는 족속인지 모르겠어요. 저놈들은 가장 비양심적 인간이 아니에요. 가장 몰염치하고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극단한 개인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저런 족속이 한반도 절반 땅에 삐죽하게 남아가지고 그것이 어느 역사의 한 시점에서 북한사의 지도자로 올려놔서 산천도 사람도 다 파괴한 저 망고의 죄악을 우리는 반드시 계산해야 돼요. 저놈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사람으로 안 칩니다. 알고 있을 때나 모를 때나 북한에서 김일성 족속 밑에서 글을 쓸 때도 내 개인적인 이성과 양심은 이게 맞는가? 계속 물어봤어요. 나는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이게 옳은가? 그 물음을 놓지 않고 난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막힘이 없는 거예요. 늘 따졌기 때문에. 탈북 후에 지금 한국에서 한 20년 네. 동안 사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요즘에는 이제 뭐 한국에서 사는 이제 젊은 분들은 아,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2020년 정도부터 24년 정도까지 20년 넘게 사신 거잖아요. 어떠신가요? 나는 대한민국이 사는 데서 물질적 상이가 다 죄는 없으라. 어차피 모든 세상은 경쟁 사회예요. 네. 북한도 수령 공산주의 독재, 김일성 족속 공산 세습 독재 체제지만 충성이 저 사회를 지배하는 김일성 족속에 대한 충성 경쟁, 개도 안 물어가는 거. 그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북한이에요. 대한민국에 와서 그 경쟁사에 동물도 경쟁하는데 사람은 응당히 해야 되지만은 나는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는 북한 땅에서는 하루 한시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늦잠을 잘 수 있는 권리, 세뇌받지 않아도 되는 그 여유,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 해방감, 남한테 실컷 만세 부르고 해야 뭐 선물 하나 받아주고 간지덕지 해야 되는 그 기만적인 작태, 이걸 나한테 강요 안 하는 것. 하다못해 아침이면 새벽부터 마당 청소 나오라고 두드러 깨우는 그 일상생활들, 북한에서는 그렇거든. 그거 대한민국에 와서 하는 나한테 그런 북한에서 경기 일어날 정도로 내 몸에 뼈에 피에 제2위 공포로 새겨졌던 가장 원초적인 이 공포가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져 있어요. 마지막에 원래부터 없으니까 없는 것조차도 위심스럽더라고요. 그 속에서 살다 나와서 이제는 그게 너무 자유롭고 나는 큰 것도 바라잖아요. 인간이 이거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예요. 나는 다른 사회는 몰라요. 북한과 대비했을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게 없는 모든 것에서의 자유. 네, 자유, 숨 쉴 자유. 아무 산에나 내 건강이 허락되면 올라다닐 수 있는. 북한은 아무 산에 가봐도요, 원래 갈 일도 없지만은 산답다 하면 작대기 떡 쳐져 있어요. 돌아가죠. 온 나라가 김일성 족속권이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김일성 족속의 영직이 다 대단하니까 오솔길이든 무슨 길이든 김일성 족속이 구워놓은 길로만 다녀야 돼요. 찔러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 사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너무나도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 가치를 잘 모르지만 기자님은 물고기가 물에서 물이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네,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도 인간의 본성이고 그러니까 북한과 같은 저 지역이 대한민국에 스쳐 지나가지 않은 것. 물론 6.25 때 그렇지만은 막아내셨잖아요. 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김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뭐 오늘 북한과 그 다음에 핵, 뭐 김정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 이야기 나누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각자는 자기 그 이상의 크기, 그다음에 뭐든 지식의 그 정도에 따라서 각계 다 반응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내가 말할 때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작가 TV 진짜 처음 나왔는데 제가 두서없이 말했지만은 구겨서 얘기했지만 펼쳐서 들으시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열변을 토한 모든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작가 TV 파이팅. 네. 기자님도 유튜브 채널 하시지 않나요? 네. 채널 명함 한번 알려주시면. 제 유튜브 채널은 뭐 구멍가게나 같습니다. 이름은 평양만사입니다. 저희는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네. 그러나 서명을 가지고 합니다. 북한이 김일성 족속 조건이 무너지는 날, 북한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내부의 모든 그 시선이 북한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놀라지 마시라고. 지금부터 준비시키고 북한 재건의 비전을 각자가 꿈꾸라고. 그런 의미에서 평양만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이제 기자님 유튜브 채널 남겨놓을 테니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기자님과 이제 오늘 2시간 정도 인터뷰하면서 북한과 그리고 이제 국가의 뭔가 안보,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촬영하고 시청자분들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 볼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도 볼 수 있고 그냥 딴짓하면 볼 수 있고 그 자유가 주는 가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는 용활하고 기민하고 기동성이 강하고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게 끝난 나라 아닙니까? 요까지 또 붙입니다. 네, 다음번에 또 기자님 모시고 북한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기성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